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원 순환과 순환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안지훈입니다. 먼저 자원 순환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순환 경제가 뭐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차근차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환경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자원 순환입니다. 좀 뜯어볼까요? 먼저 환경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 정책을 집행할 때 이것을 위해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가 폐기물은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으시겠죠? 쓰레기 뭐 등등 이런 것들 말해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게 만들고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지, 또 재활용 안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순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그걸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들을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것이 뭐다? 그런 것이 자원 순환이라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왼쪽 편에 보면 폐기물 관리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면 자원 순환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 순환 시대.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는 폐기물을 관리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자원 순환 시대이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 시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냐면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재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자원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관리 시대를 볼까요? 발생 억제를 일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발생 억제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안전 처리하는 것 보면은 이 사각형이 발생 억제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포커스, 정책의 중요도를 어디에다 두냐면 안전관리, 그러니까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폐기물 관리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원순환 시대는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겠어요? 그렇죠. 발생을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물품들 또는 이제 폐기될, 먼 미래에 폐기될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적게 생산할지, 어떻게 하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걸 제가 그래프로 조금 쉽게 설명했어요. 이 생산과 산업에서 순환이 된다라는 거, 자원이 순환된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생산됐죠.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소비가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소비가 되겠죠. 우리가 B2C 하면은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B2B는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B2G는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소비하는 것이 B2G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이 되면 그 이후에 소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재활용되고요. 그 재활용된 이후에 남는 것은 열회수됩니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열 회수된 것 중에 일부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또 일부는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과 산업,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들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나타내는 흐름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원순환의 관점을 이 순환 경제 관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원순환 형태가 우리가 생활계와 산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순환 경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형 경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에 알던 경제 구조입니다. 먼저 획득,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물건들을 가져오게 돼요. 획득돼요. 그리고 획득되는 것이 생산되겠죠. 생산되는 것이 제가 방금 말했던 소비되고요. 누군가에게 소비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폐기되는 것이 이 선형 경제예요. 선형 경제. 선으로 이루어진 경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를 넘어서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재활용 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재활용 경제. 그것은 획득이 돼요. 그 다음에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되죠. 그 이후에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이 단계에서 재활용 단계가 포함되면서 이것들이 작은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되는 것 이후에 많은 경우는 폐기되게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 경제는 생산 라인과 소비 라인과 재활용 라인이 이 작은 서클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순환 경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의미 있게 돌아가는 것이 돼요. 먼저 획득이 돼요. 자연에서 생산되게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되죠? 소비되죠. 소비한 이후에 수리합니다. 우리가 소비한 이후에 버려지는 것들 폐기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수리해요. 수리한 다음에 재사용해요.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한 이후에는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기하지 않는 것. 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순환 경제예요. 그러니까 선형 경제, 재활용 경제, 순환 경제라는 이 세 개의 경제 흐름에서 지금은 선형 경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 순환 경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이 크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원은 뭐냐면 순환 경제의 베네핏, 그러니까 순환 경제로 인한 이점이 무엇인지가 바깥 원에 나타나고요. 가운데 원은 순환 경제의 4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4가지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강조하는 것들이 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가운데 작은 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감소,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이것이 이제 그 4R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소하는 것, 자원을 최대한 만든 것 중에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감소. 그리고 재사용은 제품이나 부품들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제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고장난 부품이나 제품을 분해하고 수리해서 다시 제조하는 것을 재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제품을 경량하는 것, 제품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감소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원자재를 감소하는 것,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 폐기물을 감소하는 것, 그리고 차량을 감소하는 것, 이것이 감소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사용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이 재사용은 철도, 레일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부산물들,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제품들 외에 발생하는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고요. 철강 빔 있죠. 우리가 큰 기업들이 엄청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빔을 쓰는데요. 그 빔을 재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도, 공업 용수도 재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량의 문 역시도 재사용합니다. 그리고 재제조는 뭘까요? 기계 도구들을 재제조, 다시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엔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풍력의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들도 재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제조하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은 포장재나 건물이나 교량이나 자동차들은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순환 경제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어떤 이점이 있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순환 경제의 이점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CO2 배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CO2 배출을 감소하게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CO2는 온실가스 6대 요소 중에 하나고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CO2가 줄어들면 온실가스가 줄고, 온실가스가 줄면 온실효과가 줄고, 온실효과가 줄면 기후위기가 점차 완화되겠죠. 그리고 순환경제 이점은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극대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순환경제가 많은 자원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새로운 순환 경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 한번 다시 보세요. 가운데 원에 감소,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이 있고요. 마지막 이 순환 경제의 이점, CO2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고 더불어서 원자재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순환 경제 시스템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자원을 생산하는 단계를 잘 보세요. 먼저 원자재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디자인하는데 이 디자인할 때 녹색 산업, 다시 말하면 순환 경제를 고려해서 원자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생산 및 재제조하고요. 그리고 유통해요. 그리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수리하고요. 다시 수거함으로 인해서 이 순환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그 단계에서 폐기물을 최대한 예방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측편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재사용할 준비가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재활용할 고려도 커지게 되고 에너지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요. 궁극적으로 폐기물이 극단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환 경제가 갖고 있는 순환 경제 이 생산 시스템은 디자인과 생산 라인에서 이 폐기물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폐기물 처리 위계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폐기물이 극단적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환 경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원이 순환해야 된다. 선현 경제에서 자원 순환 경제로 전환했고, 이제 순환 경제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순환 경제가 왜 유의미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정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관여하거나 우리가 다니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있는 그 기업들이 순환 경제 시스템에 입각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과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